자세히 보면 시퍼런 칼날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패권을 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문제는 그 상대가 미국이라는 거죠. 시리어스한 문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레포트하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조단위 적자가 나요. 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전병서 소장님이 지금 이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전문가로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반도체 전문가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시지 않나요? 워낙 옛날 얘기라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뭐 여의도에 일하면서 17년은 반도체 IT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중국 IB를 쭉 했었죠. 네. 그래서 뭐 그 돌던 가락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보면서도 역시나 뭐 IB 업무를 하면서도 중국의 그 첨단 산업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최근 한 10년 사이에 중국의 가장 핫한 이슈였고 네. 또 최근 들어서는 뭐 미중의 전쟁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눈길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여의도를 떠난 느낌으로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있었고 또 너무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의도를 조금 떠나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쟁의 측면에서 조금 기술이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 과거에 한 40년 전에 반도체하고 예. 지금의 반도체 또 반도체 경쟁은 완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도 일본과 미국이 지금과 똑같은 반도체 전쟁을 했지만 네. 그때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업의 관점에서 이게 벌어졌던 일이고 그러나 지금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이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분업의 어떤 헤게모니가 아니라 네. 이것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를 이걸 놓칠 거냐 아니면 질 것이냐는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냉전도 냉전이지만 4차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까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복잡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전병서 소장님이 그 반도체 IT 애널리스트 하던 시절이 연도수로는 혹시 어떻게? 저는 85년 말에 시작을 해서 2002년 제가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예. 이제 17년 동안 했었죠. 근데 그때도 왜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그때도 있었나요? 똑같이 그 4년 사이클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얘기할 때 실리콘 사이클, 올림픽 사이클, 프레젠셜 사이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올림픽, 반도체 사이클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면에는 바로 금리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이 뭐 예나 지금이나 세계 패권국이기 때문에 선거하기 전에 항상 금리 내려가지고 경기 좋게 만들면 예. 그러면 이제 IT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었다가 이제 선거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올려놨던 이제 경기 돈 이거 잡아넣으면 경기 꺾어지면서 IT 경기가 좋고 반도체 경기가 불황에 들어가는 그 사이클은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큰 변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 80년대 초반 같으면 거의 26개, 뭐 30개 가까운 미국, 일본, 한국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름 그대로 막 터지는 전쟁 네. 그랬다가 이게 한 35년, 뭐 38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거의 한 3개 회사 예. 1위로 그렇죠. 이제 완전히 그 과점화된 시장. 그래서 이게 또 그 80년대하고 2020년대하고 완전히 달라진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군요.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약간 뭐 좀 전망이랄까 그거는 뒷부분에 좀 시간이 되면 한번 여쭤보기로 할게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이 한국 반도체 슈퍼을 전략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70% 점유율에 달하고 갑으로 알고 있는데
슈퍼을 전략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센 나라가 있기 때문에 70% 점유율, 물론 우리가 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절대 갑이 되려면 구자를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90%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텔, 예. 마이크로소프트, 예. 또 반도체 업계의 확실한 슈퍼이라고는 ASML 100%. 예. 그래서 이제 구자가 넘어가야 이게 그 슈퍼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 한국과 미국 이미 두 개의 나라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슈퍼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1, 2, 3등 중에서 3등을 하나 이제 이번 예를 들어서 경기 다운턴에서 하나를 힘못 쓰게 만들면 그래서 우리가 점유율이 이제 지금 7자에서 두 단계 더 올라가서 9자로 올라가는 것 이게 진정한 슈퍼고 네. 그래서 뭐 작은 나라가 갑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건 당할 거니까 네. 이제 을이라고 쓰는 것.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지금 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이제 양대 강국에서 우리가 칼자루를 진 것 같지만 네. 자세히 보면 시퍼런 칼날 위에 우리가 올라서 있는 거죠. 칼날 위에 올라서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것. 이제 그것은 결국은 마켓 셰어를 높이는 것. 이게 유일한 솔루션이다. 아니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는 반도체 업계 치킨 게임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가격을 내리고 누가 버틸 수 있고 그다음 못 버티는 사람부터 하나 둘씩 이제 쓰러졌고 기업부터 그러면서 지금의 세계 회사의 과점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3위는 마이크론. 근데 이거는 미국 기업이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케이 치킨 게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하나 쓰러뜨려 보자 하면은 그게 미국 3위인 미국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역사가 보면 인텔도 D램을 포기를 했었어요. 85년에 미국 예. 회사지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마이크론이 근근히 살아오다가 다른 놈 다 죽어서 이제 넘버 3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업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지원을 이제 무한대로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민간 기업에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도 그렇고 경기의 다운턴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쓰러져 나가죠. 네. 나갔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마지막 남은 이제 메모리 회사를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치킨 게임, 라스트 이제 마일처럼 네. 하나를 더 죽이면 우리가 완벽한 패권을 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문제는 그 상대가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정책적인 결정이 예. 이게 이제 미국이나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수준을 넘어가는 결정을 해야 돼요. 정책적인 결정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차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것이 파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하는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는 이제 적을 이길 수가 없고 민간 기업 또는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미중의 전략 싸움에서 한국이 당당하게 서기 위한 지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결기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정부하고 국민들의 합의 동의 그리고 기업의 결단 이게 이제 맞춰줘야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단군이래로 우리가 어떤 품목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75%다. 이건 과거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키워서 구자를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 내부적인 그 뭐 어떻게 보면 갈등 조정 거기다 시간을 쓰다 보면 차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등 조정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뭔가 메모리 반도체를 90%대 점유율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뭐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적자가 안 나고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죠. 예. 근데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메모리 뭐 반도체 사업부에만 보면은 조단위 적자가 나요. 네. 물론 이제 다른 하위 기업들은 더 큰 적자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조 정도를 빌려서 이제 계열사한테 빌려가지고 네. 증설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 네. 이게 사실은 전략이죠. 그래서 뭐 월급쟁이 사장, 월급쟁이 임원 입장에서 적자가 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목을 내놓는 일인데 네.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2년 반 뒤에 투자를 한 회사하고 못한 회사의 점유율 차이는 확실하게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적자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메모리에서 적자는 또 가격이 언제 돌아서냐. 예. 뭐 이제 이런 문제는 이 핸드폰, 노트북을 사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게 삼성이 결정하는 거죠. 삼성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1등의 여유고 이런 건데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버서플라이가 한 5%만 나도 네. 가격이 폭락을 하죠. 근데 지금 1등하는 삼성이 대략 한 50%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데 네. 삼성이 흑자로 돌리고 싶다고 하면 삼성이 한 20%나 30% 감산을 해버리면 바로 시장은 마이너스 15% 쇼티지가 나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거에 바로 수급을 전환시킬 수가 있고 수급이 안 맞게 되면 가격은 또 60%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두 배, 세 배 뛰는 것도 바로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이제 대표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이 약자 코스프레. 그래서 약자 코스프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 또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버거운 상대를 상대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또 한다고 하면 그 넘버 2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전략을 같이 간다고 하면은 하이닉스요? 그렇죠. 넘버 3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하면 마이크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2년 반 정도 뒤가 지났을 때 그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제 예를 들면 기업과 라인을 새로 진 두 개 기업의 차이는 확연하게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가격이 거의 이제 캐시 코스트 레벨로 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가 적자가 날 정도로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누가 더 크게 타격을 받냐 하는 것은 R&D 능력과 설비 투자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번 회사하고 돈이 없는 회사하고의 격차를 더 크게 가져가죠.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1위 기업의 적자 전략은 저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전략적 이 액션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6개의 박터지게 싸우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예를 들면 불황에서 그 무리한 투자는 자살행위지만 네. 이것이 시장이 완전 이제 가점화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마켓쉐어를 갖는 기업의 전략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의 약자 코스프레는 약간 미국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이제 감산 결정을 삼성도 해가지고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과거에도 한 이제 17년간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그때도 보면은 이제 감산 이후에 확실히 뭔가 바닥은 나오던가요? 약간 이번에도 그럴까라는.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만 해도 바로 시장은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캐시 코스트, 감가상각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적자가 나더라도 이것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진짜로 좀 힘들어지죠. 근데 지금 가격대들은 아마 삼성 입장에서는 아마 캐시 코스트 레벨이지만 나머지 이제 후발 두 개 회사들의 경우는 정말로 자기 살을 깎아야 되는 진짜 이제 마지널 코스트 이하로 지금 내려가는 가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더 지속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후발업체들의 투자 여력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뭐 이제 1분기 적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이것은 1위 기업이라는 이 산업의 특징은 결국은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원가가 33% 떨어지는 런커브 이펙트가 전형적으로 작용하는 게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지금 캐펙스를 하게 되면 이제 2년 반 뒤에 그만큼의 이제 규모의 경제 메리트이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노린 전략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약간 그랬다 이제 하이닉스가 또 위험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모습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현대전자. 그래서 이제 예. 뭐 우리로서는 3등 죽이려고 그러다가 예. 2등이 먼저 죽는 그런 불상사를 막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재벌 기업,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정치권이나 이제 국민들의 생각에서도 약간 바꿔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한국을 지킬 전략 산업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이위하는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또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금융의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가 취약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나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결단 또 국민의 동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번 참에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쓰신 내용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 보조금은 함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대신에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한 것까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걸 함정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새는 뭐 먹이 탐내다가 잡혀서 죽고요. 네. 고기는 이제 미끼 물다가 죽는데 세계 최고의 나라가 돈까지 줘가면서 이 외국 기업 그것도 아시아의 기업들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게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필요하고요. 네. 미국이 기술의 세계 최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인텔이나 마이크론은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공장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본, 예를 들면 대만, 싱가포르, 중국 왜 미국에다가 짓지 않고 아시아에 지었냐? 심지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조차. 그렇죠. 네. 그것은 미국에 지어서는 돈이 안 된다. 원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 있죠. 그래서 원가가 안 되는 이제 지역에다가 이 공장을 짓게 하려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보조금은 원타임입니다. 한 번.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공장 짓고 난 다음번에 오퍼레이팅에서는 보조금 주냐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미국이 공장 짓고 나면 첫 번째는 이 이익이 나면 이것은 프로핏 쉐어링을 해야 된다 정부하고. 그래서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죠. 정부가. 그 부분이 이제 있고 조금 더 이제 시리어스한 문제는 이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를 다 정기적으로 레포트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이제 시리어스한 문제인데 미국 상무부가 낸 거 보면 PDF 파일을 16개인가 15개인가 이 제출해야 될 보조금 받는 기업이 제출해야 될 서류 문건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아주 재미난 것은 엑셀 시트가 따로 하나 같이 붙어서 나와요. PDF 파일에다가 엑셀 시트까지. 그렇죠. 거기다 칸을 채우시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지금 칸을 채우시오의 내용을 보면 네.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그 공장의 피저빌리티 수익성 분석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은 아마 제 경험으로 보면 아마 반도체 회사도 그 정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기획을 하는 파트의 핵심 이제 책임자 외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재무회계 담당 임원들만 볼 수 있는 정교한 내용을 미국 정부가 엑셀에 칸을 채워서 가져와라. 그렇죠.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재밌는 것은 Chips for America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미국 상무부가 아예 그 상무부 안에 팀을 만들어서 과를 하나 만든 거죠. 거기에 30명 가까운 인력이 이제 있는데 네. 그 멤버들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보통의 공무원이 아니고 예. 거기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제 시니어들, 그 다음에 이 금융회사에서 이 리서치를 했던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네. 이 사람들이 그 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를 다 이제 숫자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 정부에 그렇죠. 그 팀 안에.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대놓고 삼성 하이닉스 뭐 TSMC 거 자료 가져오면은 우리가 분석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 책 쓰신 내용 보니까 현금 흐름, 예상이익,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수율, 소재, 인건비, R&D, 판매 가격. 그게 제가 확인한 그 엑셀 시트에 들어있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될 중요 데이터들의 항목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 새 나가면 큰일 나는 완전 그렇죠. 영업 비밀인데 이거 미국 정부가 가져다가 이거 뭐 하려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조금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데이터가 미국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는 거냐? 예. 아니면 그 엑셀 시트를 내가 줬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인텔한테 이제 줄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네. 그건 저도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확인할 방법도 그래서 없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이 뭐 파운드리에서 TSMC를 넘어가는 GAA 기술을 갖고 있다, 확보를 했다,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도 네. 예를 들면 최대 고객인 애플이라든지 퀄컴이 예. 이 삼성한테 주문을 안 주죠.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핸드폰에서 삼성과 애플이 피 튀기는 경쟁자인데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애플의 설계도면 이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차이니스월 이게 파이어월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다른 부서는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라고 하더라도 네. 못 믿겠다는 거죠. 그 그렇죠. 정보를 예를 들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부로 준다는 것 그거 어떻게 개런티할 수 있냐.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뭐 사항이라고 사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염려가 되는 바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목에 이제 목줄을 채워놓는 걸 수도 있고